선생님, 저 요즘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낮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요. 병원에 오시면 나이 드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해온 의사 김소영입니다. 올해 57세인 저도 아직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사실 제가 50대 후반인데도 하루 10시간씩 진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선생님은 정말 젊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지난 28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70대인데도 어떤 분은 등산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마트 장보기도 힘들어 하세요. 특히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밥만 먹으면 졸려서 소파에 누워있게 돼요. 무릎이 아파서 손주 돌보기가 힘들어요. 예전엔 김장도 혼자 했는데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나는 잘 먹고 있다고 하세요. 매일 밥도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는다고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얼마 전 제 환자분 중에 74세 이순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선생님,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며 우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어제 손주들과 놀이공원 갔다 왔어요. 5시간을 걸어 다녔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대체 그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집에 늘 있던 그 5가지 음식을 제대로 드신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에도 다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멸치 한 줌이 어떻게 스테이크보다 더 큰 힘을 주는지, 된장 한 숟가락이 왜 값비싼 영양제보다 효과적인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비싸거나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잘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는데 왜 이럴까요?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르신, 어제 아침에 뭘 드셨어요? 밥이랑 김치, 멸치볶음, 된장국이요. 점심은요? 밥이랑 나물 몇 가지, 찌개요. 저녁은요? 비슷해요. 밥 위주로. 이 대화 혹시 여러분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고 피곤할까요?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단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밥 위주의 식사입니다. 밥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식후에 졸리고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백질을 제대로 안 먹고 계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멸치볶음도 먹고 된장국도 먹어요. 잠깐만요. 멸치볶음 드실 때 멸치를 얼마나 드세요? 젓가락으로 조금씩 집어 먹지 한 움큼씩 드시지는 않죠? 된장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건드리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0대 때는 먹은 단백질의 90%가 몸에 흡수됐다면 60대가 되면 절반도 안 돼요. 똑같이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건 반토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을 조금만 다르게 드시면 돼요.
멸치를 한 끼니에 넉넉하게 드세요. 된장국에 된장을 조금 많이 넣어서 국물만 드시지 말고 건더기를 떠서 드셔보세요. 대신 너무 짜게는 말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8세 박정순 어르신이 오셨는데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김도 먹는데 왜 근력이 자꾸 떨어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계란을 어떻게 드세요? 후라이로 해서 한 개씩 먹고 있어요. 김은요? 밥 먹을 때 조금씩 먹고 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계란은 후라이가 아니라 삶아서 드시고 김은 조금씩 올려 먹지 말고 구워서 양념 간장과 함께 드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이 드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된장국 말고 된장을 많이 넣어서 걸쭉한 된장찌개로 끓여 드세요. 3개월 후에 오신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마트에서 장볼 때도 힘들지 않아요. 어르신이 바꾼 건 음식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집에도 다 있는 그 평범한 음식들로 말이에요. 첫 번째 음식은 멸치입니다. 여러분, 멸치 100g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려 72g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계란 12개를 먹어야 나오는 양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멸치를 100g씩 먹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드시고 있는 그 멸치볶음만 제대로 드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65세 최영희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매일 멸치볶음도 해 먹는데 왜 기운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멸치볶음 드실 때 멸치를 얼마나 드세요? 젓가락으로 조금씩 집어서요. 아, 바로 이거예요. 멸치볶음을 반찬으로만 생각하시니까 젓가락 끝에 조금씩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멸치는 반찬이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멸치가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칼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12배예요. 그런데 선생님, 멸치가 너무 짜서 많이 못 먹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멸치를 마른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가루를 걸러내세요. 그러면 짠 가루가 빠져나가면서 짠맛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조금만 넣고 약한 불에서 다시 볶으세요.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함께 볶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멸치의 단백질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간식처럼 드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먹는 방법이에요. 멸치는 끼니별로 적당히 드시면 되는 거죠.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해놓고 드시기보다는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신선하게 해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신선할 때가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매일 멸치볶음만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멸치국수도 해보세요. 멸치 우린 국물에 소면 넣고 파 조금 넣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되거든요. 이때도 국물만 마시지 마시고 우린 멸치도 함께 드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마른 팬에 볶아서 가루를 걸러낸다고 해도 여전히 나트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끼에 한 큰 숟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음식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두부입니다. 아, 두부요? 그거 매일 먹는데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두부 한 모 3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무려 18g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닭 가슴살 100g과 비슷한 양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두부 한 모가 2,000원인데 닭 가슴살 100g은 4,000원이에요. 절반 가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1세 정미숙 어르신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매일 두부도 먹는데 왜 근력이 떨어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두부를 어떻게 드세요? 두부 조림해서요. 반찬으로. 한 번에 얼마나 드세요? 젓가락으로 두세 조각. 아, 바로 이거였어요. 두부를 반찬으로만 생각하시니까 조금씩만 드시는 거예요. 어르신, 두부는 반찬이 아니라 고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한 끼에 3분의 1모 정도는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고기는 씹기 힘들고 소화도 어려운데 두부는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부드럽잖아요.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두부가 그걸 예방해 주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두부만 계속 먹으면 싱거워서 질릴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부 스테이크를 해보세요. 두부를 1cm 정도 두께로 썰어서 팬에 노릇하게 구운 다음 간장이나 된장을 발라서 드시면 고기 못지 않아요. 두 번째, 두부 스크램블이에요. 두부를 으깬 다음에 계란처럼 볶아서 드시는 거예요. 파나 양파 넣고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 따뜻한 순두부찌개도 좋아요. 순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더 잘 되거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은 단단한 두부가 조금 더 높으니까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두부를 반찬이 아니라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부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이에요. 한 달 동안 매일 두부 한 모씩 먹어도 6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고기로 단백질 채우려면 20만 원은 들 텐데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음식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네 번째 음식은 김입니다. 네 번째 음식,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바로 김입니다. 김이요? 그게 단백질이에요. 김 100g에 단백질이 무려 41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고기보다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김을 어떻게 먹어왔나요? 밥 위에 조금씩 올려서 먹거나 김밥 쌀 때나 쓰고 정작 이런 보물을 간식 정도로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6세 박영자 어르신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김도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기운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김을 어떻게 드세요? 밥 먹을 때 조금씩 올려서 먹어요. 한 번에 얼마나요? 김 반장, 한 장도 안 되게. 바로 이거예요. 김을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시니까 조금씩만 드시는 거예요. 어르신, 김 한 장을 구워서 양념 간장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이 드시게 될 거예요. 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김에는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은 보통 고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에도 풍부하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김에는 타우린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세 번째,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선생님, 김을 많이 먹으면 짜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많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김을 가위로 잘게 잘라서 밥에 뿌려 먹지 마시고 김 한 장을 통째로 구워서 양념 간장에 찍어서 드세요. 고소하고 짭짤해서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 김자반을 만들어 보세요. 김을 잘게 찢어서 참기름, 마늘, 깨 넣고 볶으면 밑반찬으로 정말 좋아요. 이거 밥에 비벼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되거든요. 세 번째, 김무침도 해보세요. 김을 찢어서 오이, 당근과 함께 초고추장에 무치면
새콤달콤해서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김을 장식이 아니라 주요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은 요오드가 많아서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김을 고를 때는 너무 짠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말린 김을 선택하세요. 조미김보다는 무조미김이 더 건강해요. 하루에 김 2장에서 3장 정도가 적당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뜻밖일 거예요. 5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5번째 음식 이거 들으시면 그거였어요? 하실 거예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그건 당연히 아는데. 잠깐만요.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 들어있다는 건 아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계란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예요. 후라이로 드시죠? 스크램블로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도 안 돼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2세 이정희 어르신이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는데 왜 근력이 안 늘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계란을 어떻게 드세요? 후라이로 해서 1개씩이요. 기름에 구워서요? 네,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바로 이거였어요. 계란을 기름에 구우면 고온에서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워져요. 어르신, 계란은 삶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1개가 아니라 2개는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계란을 왜 삶아서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삶은 계란은 단백질이 그대로 보존돼요. 후라이나 스크램블은 고온에서 단백질이 손상되지만 삶은 계란은 100도에서 천천히 익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있어요. 두 번째, 소화도 더 잘 돼요. 기름기가 없어서 위에 부담도 적고요. 세 번째, 삶은 계란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후라이는 금방 배고파지는데 삶은 계란은 3시간에서 4시간은 든든해요. 그런데 선생님, 삶은 계란만 먹으면 맛이 없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숙으로 삶아보세요. 완전히 익힌 것보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물이 끓으면 계란 넣고 7분만 삶으면 돼요. 두 번째, 간장이나 소금에 찍어서 드세요. 간이 있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계란을 2개에서 3개씩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출출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간식으로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계란을 하루에 최소 2개는 드시는 거예요. 1개로는 우리 나이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연구에서는 계란,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오히려 단백질 부족이 더 위험해요.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5가지 음식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언제 드셔야 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아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선생님, 그럼 이 5가지를 언제 먹어야 하나요? 하루에 다 먹어야 하나요? 어떤 순서로 먹으면 되나요? 바로 이런 궁금증들 지금부터 다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이 가장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와 된장찌개 1그릇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침 단백질은 충분해요. 두 번째, 점심은 든든하게. 멸치볶음 1큰 숟가락과 두부조림 반 모 정도 드시면 오후 내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세 번째, 저녁은 소화 잘 되는 것으로. 김 2장에서 3장을 구워서 양념 간장과 함께 드시고 순두부찌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돼요. 첫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김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것들이요.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두 번째, 건강한 지방도 함께 드세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넣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요. 특히 멸치볶음에 들기름 넣고 볶으면 완벽해요. 세 번째, 밥과 함께 드시되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더 좋아요. 백미보다는 현미가 단백질 대사를 도와줘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첫 번째, 커피나 녹차를 단백질 식사와 함께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두 번째, 술은 절대 피하세요. 특히 저녁에 술 드시고 나서 단백질 음식 드시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세 번째, 너무 짠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현실적인 하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7시에서 8시. 삶은 계란 2개. 된장찌개 1그릇 된장 많이 넣어서 걸쭉하게. 김치와 집에 있는 마른 반찬. 점심 12시에서 1시. 멸치볶음. 두부조림 반모. 현미밥 1공기. 저녁 6시에서 7시. 구운 김 2장에서 3장 양념 간장과 함께. 순두부찌개. 나물 1~2가지. 이렇게 하시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3끼로 나누어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74세 이순자 어르신 기억하시죠? 3개월 전에 선생님,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던 그분이요. 그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손주들과 놀이공원을 5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예전 같으면 30분도 못 버텼을 텐데. 그분이 바꾼 것?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을 제대로 드신 것 뿐이에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멸치볶음과 두부, 저녁에 된장찌개와 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모습을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고 김장할 때도 예전처럼 척척 해내는 모습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요. 이 모든 게 가능해요. 단지 오늘부터 드시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아니에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이실 때 된장을 평소보다 2배 많이 넣어서 걸쭉하게 끓여보세요. 그리고 김 2장을 구워서 양념 간장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계란 2개를 삶아서 드시고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이게 비밀이에요. 첫 주에는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계란 2개 삶아서 드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체력이 달라질 거예요. 둘째 주에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세요. 점심에 멸치볶음을 1큰 숟가락 드시는 것. 셋째 주에는 두부를 추가하시고요. 넷째 주에는 된장찌개와 김까지 추가하세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친구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혹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계란부터 시작할게요. 된장찌개부터 해볼게요. 이런 다짐을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도 하고 동기부여도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단백질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